내가 양치를 하더라도 치아하고 치아 사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20대나 30대도 간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치조골이, 잇몸뼈가 다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치아와 달리 삼중 나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뼈 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몸체,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몸체가 있고요. 그 뼈 속에서 밖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주는 지대주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위에다가 치아 형태를 만들어서 씌우는 크라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사로 결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치족을 잇몸뼈에다가 나사를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잇몸뼈만 충분히 있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심지어는 뼈만 충분하다면 한 5분이면 시술을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잇몸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치조골이 잇몸뼈가 전체가 다 무너진 경우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어려운 경우죠. 뼈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재생된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고요. 심지어는 위치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악동이라고 뼈가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상악동까지 침범이 된 염증이 있었을 때, 치조골이 파괴되면서 상악동까지 침범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수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대나 30대도 간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잇몸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 급성 질환이 만성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치조골이, 잇몸뼈가 다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분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없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없는 거거든요. 잇몸뼈 자체가 없고, 잇몸뼈가 없으면 잇몸뼈를 높여서 올려야지 되는데, 그 높여서 올리려면 그 시술을 한 치조골 이식이라든지 이식술을,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뼈가 생길 수 있게 뼈 재생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덮어줘야 될 살이 필요한데, 잇몸 살이 필요한데 그 살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재생을 시키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자에게도 까다로운 수술이 됩니다. 잇몸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일 때는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약간 불편하나 이 정도가 되지 급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크게 증상이 없거든요. 특히나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아프지 않고 약간 불편하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의 정도를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잇몸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물질, 두 번째가 과도한 힘이나 적절치 못한 힘이 치아나 잇몸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내가 양치를 하더라도 치아하고 치아 사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적절하게 양치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해가 방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잇몸도 사람 몸이기 때문에 몸속에 이물질이 가득 차면은 당연히 염증이 생기죠. 그게 오래되면은 잇몸 밑에 있는 뼈가 무너져서 심한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잇몸은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치아하고 잇몸 사이 공간으로 열려있는 공간이라 통증을 느끼려면 압력을 느껴야지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잇몸에서 염증이 생길 때는 그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으로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감이 없이 내가 치아를 씹기가 힘드네요, 치아가 흔들려요, 이렇게 오시고, 이게 이제 급성으로 바뀌면은 뼈나 잇몸 속에 아주 심한 통증, 입을 벌리지를 못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고 하면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